안녕하세요. 단도박 이선생입니다. 오늘도 불법 사채 대응 방법 30-50, 30-50 불법 사채 대응 방법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한 주제인데요. 이자 제한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자 제한법. 자, 우리나라는요, 이자 제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대 개인도 마찬가지고 허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돈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이자가 연간 1년간 20%를 넘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20%까지만 20.1%도 안 됩니다. 20%까지 그것을 나누기 12로 해서 월 이자가 나오겠죠. 연간 이자가 20%인데요. 과거에는 IMF 때는 막 100%, 200%까지 올라가서 문제가 컸었고요. 그 후에도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사남원이 러시안 캐시 이런 일본 대부업 자금이 넘어왔을 때는 연간 60%였습니다. 한 달에 5%. 이게 합법 이자였어요. 그런데 선진국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이자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정치가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고, 그 후에 외환 위기를 겪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건도 겪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선진국들은 우리 사회의 민생 경제를 어떻게 추구하는구나 이거를 알고 나서는요, 계속 해마다 다운이 됐죠.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 그렇게 해서 올해까지도 연간 20%. 일본도 같은 수준이라고 저 알고 있고요. 일본은 이게 거의 90년대에 만들어진 이자 제한법이죠. 그 돈들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연간 20%를 제한했다는 뜻이 뭐냐면, 돈을 빌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국가는 자본주의에서 모든 걸 다 거래를 그렇게 사사건건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균형해지는 것들, 그러니까 막 사재기 같은 것도 강하게 처벌하죠. 우리 코로나 초창기에 마스크 사재기 했을 때도 엄청나게 처벌했었고요. 그렇죠?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생필품들도 사재기 못하게 돼 있고, 분양가 상한제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거래는 무조건 정부가 개입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돈을 빌린다는 행위는요, 어쨌든 간에 갑과 을이 정해져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과거에는요,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받는 행위를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그 일들을 한 게 유대인들이죠. 그 유럽인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나서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을 유대인들을 시키기도 했는데, 그만큼 돈을 빌리는 입장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값이죠. 돈이 있는 사람이 빌려주는데, 야, 너 이거 100%인데 쓸래? 50% 이자인데 쓸래? 쓸 건지 말 건지 당신이 결정해. 그럴 때 이 사람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겠죠. 며칠을 굶은 사람한테 도시락 하나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도시락 갖고 와서 이거 20만 원인데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아, 먹으면 네 선택이야 라고 해서 그거를 공정하다고 볼 수 없겠죠. 이 사람은 이미 어느 한계를 넘어가서 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 없을 그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국가가 개입을 하겠다는 거고, 그게 돈을 빌리는 행위가 20%를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설명하자면, 내가 아무리 50%입니다, 100%입니다 알고 빌려갔다 할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돈을 빌렸을 때의 당신은 어쨌든 간에 제정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도 잘못된 거지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이용해서 고수익을 올리고 그 사람들을 협박한다? 절대 국가는 그 사람에게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형사처벌. 형사처벌은 뭔지 아시죠? 네. 그 사람의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합의를 보더라도 그 사람의 그 나쁜 마음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자 제한법이에요. 10에 50대출은요, 당연히 연 3천, 4천, 5천 막 부르는 게 퍼센트입니다. 이거 자체는 나와서는 안 되는 금융상품이에요. 마치 그들이 처음 거래할 때 굉장히 예의 바르게 그런 어떤 담보로 쓸 것 뻔히 알면서도 연락처를 갖고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카톡 내용들을 캡처하고 이렇게 그걸 봤죠. 그래서 선생님이 돈을 갚으시면 아무 문제 안 된다고 이따위 얘기나 해야 되고요. 걔네들은요,
애초부터 하면은 안 되는 상품을 팔기 때문에 마약을 파는 사람이나 뭐 발발 달 게 없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팔면 안 된다는 금융상품을 팔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 그것만 잘못한 건 아니죠. 나중에 채권출신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개인정보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뭐 협박죄 걸면 살아남을 수 없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 이자제한법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들은요, 하면 안 되는 상품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자, 용기를 갖고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빌렸잖아. 내가 동의했잖아. 이것만으로 얘네는 물고 늘어지거든요. 혹시나 이걸 접수받지 않는 경찰관들이 계신다면 이자제한법을 꼭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내 입으로 내가 말하기 뻔뻔하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모르고 빌렸다. 내가 국가가 이렇게 이자를 제한하고 이 이상 거래를 하면 안 된다. 처벌을 받는 사람만 합니다. 그걸 쓴 사람을 처벌하진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갚으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능력이 되면 그건 별도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지에서 법 대 법으로 이 사람들을 대응하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30에 50 대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빌려서 피해 본 분들도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이 존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이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많잖아요. 미성년자가 담배와 술을 사고 싶다고 해서 사면 심지어는 그들이 그 신분증을 위조해서 사도 누가 처벌을 받죠? 그 신분증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한 그 판매자가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것도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왜 그렇게 해놨냐? 이 사람들은 미성,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고 올바른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다 누가 판매하는 사람이 정확한 규칙과 규율과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돈을 빌리는 우리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 자체가 도박 중독이라는 비정상적인 사고 체계에서 빌린 행위니까요. 그것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 없게끔 만들겠다는 그 생각으로 신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이해가 되실까요? 이거는 알고 빌리건 모르고 빌리건 빌린 사람들의 문제보다는 그 제품을 만들고 판 사람들, 고금리 이자 말도 안 되는 채권 주심을 갖고 돈을 판매한 그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30에 50 대출자들, 불법 사채업자들이 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이자제한법은요.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와 습득을 하신 후에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